딸의 화려한 복수국. 엄마, 이제 내가 아빠 인생 정산할게요. 일부 눈물의 고백 마이너스. 엄마, 그만 우세요. 미영아, 인생 뭐 있냐? 즐겁게 살아야지. 55 김미영 씨의 귀에는 아직도 그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보험 가방 메고 뛰어다니며 모은 1,000만 원을 단 일주일 만에 강남 유흥가에 날린 남편 이철수 57의 목소리요. 미영 씨의 손은 참혹했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세제 때문에 피부는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죠. 새벽 4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뛰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보험 영업을 다니는 살. 그게 미영 씨의 하루였습니다. 반면 이철수는요? 여보, 나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철수는 강남 룸살롱에서 양주를 마시며 젊은 여자들 손을 잡고 있었죠. 엄마 손 좀 봐. 완전 갈라져 있잖아. 어느 날 저녁 30살 큰딸 진아가 엄마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도 이철수는 다른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며 새벽 3시에 들어왔죠. 야, 라면이나 끓여줘. 배고파 죽겠네.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털썩 앉은 이철수. 미영 씨는 하루 종일 일하고 온몸으로 부엌에 섰습니다. 진아가 그런 엄마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진아야, 괜찮아. 엄마가 참으면 돼. 아니에요. 이제 안 참아도 돼요. 진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대형 로펌 비서실에서 일하며 온갖 인간 군상을 봐온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죠. 엄마 아빠가 10년 동안 쓴 돈, 그리고 엄마 눈물값, 내가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낼게요. 딱 기다리세요. 아빠의 폭력, 폭언. 사실 우리가 신고했으면 벌써 법의 심판을 받고도 남아요. 2부 아빠의 호구 행각 전말 마이너스.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호구 행각 1편 350만원짜리 명품 가방에 굴욕. 여보, 나 오늘 중요한 사람 만나. 옷 좀 사야겠어. 이철수가 또 미영 씨 카드를 들고 나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구찌 쇼핑백을 들고 왔죠. 이거 350만원짜리야. 내가 아는 누나한테 줄 거야. 누나가 누구예요? 아, 사업관계로 아는 분이라고. 신경 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누나는 이철수가 술집에서 만난 30대 여자였죠. 그 여자는 이철수를 오빠라고 부르며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라고 했고 이철수는 홀랑 내려가 버렸습니다. 오빠 진짜 센스 있어. 내가 원하던 가방인데.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이철수는 기분이 날아갈 듯 했습니다. 그렇게 쓴 돈이 500만 원. 하지만 그 여자는 다음 날부터 연락을 끊었죠. 이 여자가 왜 전화를 안 받지? 이철수는 나중에야 자기가 호구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미영 씨한테는 한마디도 못했죠. 호구 행각 2편 800만 원이 휴지 조각으로. 여보, 나 이번에 진짜 대박 난다. 친구가 내부 정보 줬어. 이철수가 눈이 뒤집혀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주식이었죠. 술집에서 만난 증권맨이라는 사람이 귀띔해준 종목이 있다며 미영 씨 비상금 800만 원을 몽땅 털어갔습니다. 이거 한 달만 있으면 10배야. 우리 이제 강남 아파트 간다. 이철수는 매일 아침 주식 시세를 확인하며 좋아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올랐거든요. 봐봐. 벌써 50만 원 올랐어. 내 말이 맞지? 하지만 일주일 후. 여보, 그 주식이 상장 폐지됐어. 800만 원이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그 증권맨이라는 사람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이미 잠적한 뒤였죠. 미안해. 다음엔 꼭 성공할게. 미영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그 800만 원은 둘째 아들 대학 등록금이었거든요. 결국 둘째는 그 학기 휴학을 해야 했습니다. 호구행각 3편 도박의 늪에 빠지다. 야, 이철수 오랜만이다. 우리 오늘 고스톱 한 판 어때?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람들이 이철수를 불러냈습니다. 이철수는 그날도 회식이라며 나갔죠. 이번 판만 따면 1,000만 원이야. 처음 몇 판은 이철수가 땄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돈이 쌓여갔죠. 이철수는 신이 났습니다. 야, 나 오늘 손 떨린다. 대박 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도박판은 이미 짜여진 게임이었습니다. 처음에 몇 판 이기게 해주고 나중에 몽땅 털어가는 수법이죠. 이번 판올인. 이철수는 그렇게 따놓은 돈을 전부 걸었습니다. 그리고 철수야, 내가 졌어. 순식간에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빚까지 졌죠. 여보, 내가 돈 좀 잃었어. 300만 원만 빌려줘. 내일 당장 갚을게. 이철수는 그렇게 미영 씨 명의로 사채를 썼습니다. 연이자 30%. 그 돈도 다음날 도박판에서 날아갔죠. 이번엔 진짜 딸 것 같았는데 이철수는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호구행각 4편 20대 여자의 꽃뱀 작전. 어느 날 이철수가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났어. 술집에서 만난 24세 여대생이 자꾸 연락을 한다는 겁니다. 이철수는 그 여자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고 착각했죠. 오빠 정말 멋있어요. 다른 아저씨들이랑 달라요. 그 여자는 이철수를 오빠라고 부르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빠, 제 생일이 다음 주인데 작은 선물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뭐가 좋아? 저 샤넬 향수 좋아해요. 이철수는 또 미영 씨 카드를 들고 명품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샤넬 향수 200만 원. 오빠 최고. 다음에 또 만나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저 요즘 시계가 필요한데. 오빠, 제 가방이 너무 낡았어요. 오빠,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는데 같이 가요. 명품 시계 450만 원. 명품 지갑 180만 원. 제주도 여행 경비 300만 원. 이철수는 그렇게 총 1,130만 원을 썼습니다. 물론 전부 미영 씨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었죠. 그리고 제주도 출발 전날. 오빠 미안해요. 제가 갑자기 아파서. 그 여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전문 꽃뱀이었고 이미 다른 호구를 찾아 떠난 뒤였습니다. 호구행각 5편 사기꾼들의 타겟이 되다. 이철수의 호구 소문은 동네에 퍼졌습니다. 술집, 도박판, 다단계. 사기꾼들이 줄을 섰죠. 철수 형님, 이거 한 번만 투자하시면 원금의 3배입니다. 다단계 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철수는 또 넘어갔죠. 진짜? 그럼 500만 원 투자할게. 한 달 후 그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500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철수 씨, 제 친구가 비트코인 전문가인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번에는 가상화폐 사기였습니다. 이철수는 또 300만 원을 날렸죠. 철수 씨, 중국 주식하시면 대박입니다. 또 200만 원 증발. 이철수는 그렇게 3년 동안 총 4,200만 원을 각종 사기와 호구짓으로 날렸습니다. 물론 전부 미영 씨가 번 돈이었죠. 3부 진아의 완벽한 작전 마이너스 이제 아빠 차례예요. 진아는 아빠의 모든 호구 행각을 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증, 대출 기록, 문자네요.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죠. 엄마, 이제 시작할게요. 진아의 복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작전 1단계 완벽한 미인계 준비. 혜진아,
부탁 하나만 할게. 진아는 대학 동기이자 연극영화가 출신인 윤혜진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우리 아빠 인생 좀 망쳐줄 수 있어? 진아는 아빠의 모든 호구 행각을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분노했죠. 그런 인간이 어딨어? 당연히 도와줘야지. 두 사람은 완벽한 대본을 짰습니다. 혜진은 강남 빌딩 두 채를 소유한 젊은 미망인 역할을 맡기로 했죠. 샤넬 정장이랑 에르메스 가방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빌려줄게. 가짜지만 아빠는 절대 구분 못해. 진아는 고급 가품을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진품과 똑같았죠. 작전 2단계 술집 마담 포석. 마담, 제안 하나 있어요. 진아는 아빠가 자주 가는 술집 마담을 찾아갔습니다. 뭔데? 우리 아빠 때문에 손님들 불편해 하시죠? 술값도 제대로 안 내고 손님들한테 돈 빌리고. 마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이철수 씨 오면 다른 손님들이 기피해요. 그럼 우리 아빠 영구 퇴출시키는 거 어때요? 대신 조금만 도와주세요. 진아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마담은 미소를 지었죠. 재밌겠는데요? 그 양반 혼줄 좀 나야 해요. 작전 3단계 운명적 만남 연출. 철수 씨,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소개시켜 드릴까요?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마담이 이철수를 귀퉁이 테이블로 데려갔죠. 그곳에는 샤넬 정장을 입은 우아한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진이라고 해요. 아, 예. 저는 이철수입니다. 이철수는 혜진의 외모에 단번에 넘어갔습니다. 세련된 헤어스타일, 명품으로 치장한 몸, 그리고 고급스러운 말투까지. 철수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사업을 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철수는 10년째 백수였죠. 오, 멋지시네요. 저는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강남에 있는 빌딩 관리하면서 지내요. 빌딩요? 이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그것도 두 채나요.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에요. 한 달 임대료만 3천만 원 나와요. 이철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혜진은 진아가 시킨 대로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죠. 작전 4단계 호구 낚시 본격 시작. 그날 이후 이철수는 완전히 혜진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혜진 씨, 오늘은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이철수는 허세를 부리며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미영 씨 카드로요. 와,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철수 씨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혜진의 칭찬 한마디에 이철수는 날아갈 듯 했습니다. 그날 200만 원을 썼죠. 혜진 씨, 이거 받아주세요. 이철수가 명품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350만 원짜리 프라다 가방. 물론 미영 씨 비상금을 털어서 산 거였죠. 하지만 그 가방은 진아가 미리 준비한 가짜였습니다. 이철수가 쓴 350만 원은 진아가 중간에서 가로채서 미영 씨 명의 통장에 넣어뒀죠. 어머,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괜찮습니다. 혜진 씨 같은 분한테는 이 정도는. 이철수는 완전히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작전 5단계 결혼 미끼 던지기. 2달 후 혜진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철수 씨, 저 사실 요즘 외로워요. 둘은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철수 씨 같은 분이랑 함께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이철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강남 빌딩 두 채의 주인과 결혼한다고? 혜진 씨,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아직 결혼하셨잖아요. 아, 그건 제가 철수 씨를 정말 좋아하지만
저는 깨끗한 관계를 원해요. 전처와 완전히 정리하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혜진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재산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저는 복잡한 거 싫거든요. 전처 명의로 된 거 전부 정리하시고 재산 포기 각서도 써주세요. 그래야 우리 결혼할 수 있어요. 이철수는 그날 밤 잠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강남 빌딩과 혜진의 얼굴뿐이었죠. 작전 6단계 이혼 도장 찍기. 다음 날 우리 아빠 이철수 씨는 우리 엄마에게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웬 소리예요? 나 이제 새 인생 살 거야. 깔끔하게 갈라서자. 뭔 소리예요? 당신 또 무슨 짓 한 거예요? 이 집 명예 내 앞으로 넘기고 재산 정리하면 깔끔하게 갈라서 줄게. 미영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 돈 한 푼 넣은 게 있어요? 전부 내가 번 돈으로 산 건데. 법적으로는 반반이잖아. 그리고 나도 10년 넘게 참고 살았어. 참았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일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백수로 살면서 내 돈으로 흥청망청 술 먹고 다른 여자들 만나서 갖다 바친 양반이 나원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제 계획을 알고 계셨고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진아의 계획을 믿고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재산 포기 각서 쓰세요. 뭐? 재산 포기 각서? 당신이 숨겨둔 거 다 알아요. 시골 땅, 보험금 전부 각서 쓰고 가세요. 안 그러면 이혼 안 해줄 거예요. 아빠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시골 할아버지 땅은 나름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혜진의 강남 빌딩을 생각하니 그까짓 시골 땅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아. 쓰지 뭐. 이철수는 서류에 싹싹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전 재산을 미영 씨에게 넘긴 거나 마찬가지였죠. 작전 7단계 호구의 절정 마이너스 결혼 준비. 혜진 씨,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이철수는 혜진에게 득의양양하게 연락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그럼 우리 결혼식 날짜 잡아요. 예, 당연하죠. 혜진은 이철수에게 고급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라고 했습니다. 철수 씨, 우리 결혼식은 특급 호텔에서 해요. 제 친구들이 다 부자거든요. 예. 예약금만 500만 원. 이철수는 또 대출을 받았죠. 철수 씨, 저 웨딩드레스 맞춰야 해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드레스숍에서 혜진은 제일 비싼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800만 원짜리. 철수 씨가 내는 거 맞죠? 예. 이철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또 카드를 긁었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의 명의로 된 카드였죠. 철수 씨,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유럽 가보고 싶었어요. 유럽? 철수 씨 같은 분이랑 가는 거니까 럭셔리하게 가야죠. 1등석의 5성급 호텔로요. 이철수는 2천만 원짜리 유럽 패키지 상품을 결제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채까지 쓰면서요. 결혼하고 나면 혜진 씨 빌딩 임대료로 다 갚으면 되지. 이철수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총 4,200만 원을 썼죠. 하지만 그 돈은 전부 딸 진아가 중간에서 가로채서 엄마의 통장에 차곡차곡 넣고 있었습니다. 사부 화려한 결혼식의 피날레 마이너스 신부는 어디 갔죠? 드디어 결혼식 당일. 이철수는 300만 원짜리 턱시도를 빌려 입고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젤을 잔뜩 바르고 얼굴에는 파운데이션까지 발랐죠. 하하, 오늘부터 나도 강남 빌딩 주인이다. 아빠는 입이 귀에 걸려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꽃 장식 뒤에는 신부가 없었습니다. 대신 경찰 2명과 진아가 서 있었죠. 뭐야? 내 신부는 어디 갔어? 신부요? 진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금쯤 우리 회사 복귀했을걸요? 연기 수고비 잘 받아갔을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철수 씨, 당신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자 이철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체포?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진아가 서류 뭉치를 탁자에 던지며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죄목 공개 10년의 범죄 행각. 죄목 1 배우자 명의 무단 사용 및 사기. 엄마 명의로 무단 대출받은 거 총 10억 원. 금액으로 따지면 4,700만 원이에요. 엄마는 한 번도 동의한 적 없죠. 그건. 그리고 엄마 비상금 통장에서 몰래 돈 빼간 거 총 23회. 총액 1,200만 원. 횡령죄 성립돼요. 죄목 2 사채 사용 및 명예 도용. 엄마 명의로 사채 쓴 거 5건. 마지막으로 엄마와 저를 술 마시면 습관처럼 폭행한 거. 가정폭력입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진아야. 혜진 씨는? 내 신부는 어디 갔냐고. 아빠는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철수는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아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아빠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아빠가 결혼하려던 그 빌딩 부자 윤혜진은 내 대학 동기예요. 연극 영화가 전공이라 연기를 좀 잘하죠? 아빠가 그동안 엄마 돈 훔치고 명예 도용해서 날린 돈, 그리고 그 꽃뱀들한테 갖다 바친 돈. 그거 한 푼도 안 빼놓고 다 기록해뒀어요. 이철수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럼 그 호텔 예약금이랑 드레스 값은? 내 사채까지 써서 결제한 그 돈들은 전부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서 엄마 통장에 다시 넣었어요. 아빠가 쓴 카드는 엄마 명의였으니까 이건 명예 도용에 의한 사기예요. 마담 언니도 혜진이도 다 내 계획에 동참한 거고요. 아빠가 오늘 하려던 그 결혼식? 그건 아빠가 평생 엄마를 속여온 방식 그대로 돌려준 가짜 무대였을 뿐이에요. 그때 식장 문이 열리며 저희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항상 입던 낡은 작업복 대신 진아가 선물한 단정한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허망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철수 씨, 당신은 오늘 강남 빌딩 주인이 되는 꿈을 꿨겠지만 나는 당신 때문에 3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 이제 그만해. 이게 내 마지막 배려야. 경찰이 이철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적막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철수는 사색이 되어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10년간의 방탕한 생활, 가족의 피눈물을 담보로 한 호구 행각은 그렇게 화려한 가짜 결혼식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오부 0.7평의 방에서 찾은 진짜 인생. 구치소 독방에 갇힌 이철수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평생 남이 차려준 밥상만 받고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그에게 교도소의 딱딱한 마루와 차가운 식판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 잘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진아 이 독한 년지 애비를 감옥에 쳐넣어? 처음 몇 달간 이철수는 분노와 억울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같은 방에 새로 들어온 25살 청년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눈이 퉁퉁 부은 채 매일 밤 구석에서 흐느꼈습니다. 야, 젊은 놈이 왜 그렇게 질질 짜? 너는 뭐 하다가 들어왔냐? 이철수의 물음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마트에서 분유랑 기저귀를 훔쳤습니다. 처음에 안 걸리니까 두세 번 더 분유랑 기저귀를 훔치다. 결국 체포됐어요. 결국 체포됐어요. 돌진한 아기가 있는데 일용직 일거리가 끊겨서 며칠을 굶었거든요.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수유도 못하는데 애는 자지러지게 울고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래서 그만. 민수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아기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천사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가는 날만 기다려요.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우리 아기 배부르게 해주는 게 제 유일한 꿈입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그 순간 이철수의 머리를 무언가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스쳤습니다. 저놈은 가족을 살리려고 분유를 훔쳤는데 나는 내 가족을 죽여가며 술을 마시고 가방을 샀구나. 이철수는 문득 미영 씨의 갈라진 손등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 편의점 불빛 아래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아내, 아빠가 날려버린 등록금 때문에 군대로 도망치듯 입대했던 아들, 그리고 아빠의 호구짓을 막기 위해 스스로 악역이 되어야 했던 딸 진아. 그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턱시도를 탐내던 강남 호구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늙고 추한 죄인 한 명만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짐승보다 못한 놈이었구나. 이철수는 그날 밤 생전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민수가 아기 사진을 보며 흘리는 눈물은 사랑이었지만 자신이 흘리는 눈물은 추악한 욕망의 찌꺼기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육부용서라는 이름의 기적. 반년 후 진아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아빠를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아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기름기 자르르 흐르던 머리는 짧게 깎였고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맑아져 있었습니다. 진아야, 왔다니 고맙구나. 아빠 합의서 가져왔어요. 엄마가 아빠 반성문 보고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나 봐요.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고요. 이철수는 합의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아야, 내가 꾸민 그 가짜 결혼식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죽을 때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사기나 당하며 살았을 거야. 나 같은 인간 사람 만들어주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진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실 다 제가 만든 연극이었어요. 제 친구 혜진이와 짜고 아버지를 함정에 넣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빠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제가 지옥 끝까지 밀어 넣은 거예요. 아빠 안 미웠던 거 아니에요.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엄마 대신 제가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매일 바보같이 당하고 울기만 하시니까 너무 가여워서. 하지만 저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니까 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알아. 나라도 그랬을 거다. 그런데 진아야, 여기서 나보다 훨씬 어린 아빠들이 가족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배웠다. 나 나가면 이제 이철수라는 이름 버리고 살 거다. 엄마한테는 미안해서 얼굴도 못 보겠지만 죽기 전까지 일해서 너희한테 빚진 거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게. 한 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난 아빠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산의 한 공사 현장 인력사무소 근처에 작은 고시원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친 작업복을 입고 그는 매일 새벽 인력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피부가 그슬렸지만 그는 난생 처음 제 힘으로 번 일당 15만 원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고스란히 봉투에 담아 저와 엄마가 살고 있는 집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미영아, 진아야. 이 돈은 깨끗한 돈이다. 미안하다는 말도 염치 없지만 내 진심이야. 엄마는 문 앞에 놓인 봉투와 쪽지를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기로요. 그녀는 평생 꿈이었던 조그만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은 세제 때문이 아니라 정성 가득한 나무를 묻히느라 바빠졌습니다. 진아는 퇴근길에 가끔 멀리서 아빠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땀 흘리며 벽돌을 나르는 아빠의 등은 예전보다 작아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파멸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가족이라는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땀방울로 씻어낸 과거, 그리고 기적 같은 저녁 식사. 1년 뒤 어느 찬바람 부는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조명 대신 시장,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국밥집 주방에는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 이철수 씨였습니다. 철수 씨, 여기 3번 테이블 정리 좀 해줘. 예, 사장님, 금방 갑니다. 예전에 거들먹거리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루 12시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설거지와 서빙을 도맡아 하는 고된 일과였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퇴근길 그는 빨갛게 부어오른 손을 만지며 시장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장님, 이 딸기 한 팩에 얼마예요? 우리 딸이 딸기를 참 좋아해서요.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이었습니다. 남의 돈 1,000만 원을 우습게 알던 그가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번 돈 1,000원의 무게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미영 씨의 작은 반찬 가게 셔터가 내려가고 세 식구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엄마가 무친 나물과 제가 사온 고기, 식탁 위에는 미영 씨가 무친 나물과 진아가 사온 고기, 그리고 철수 씨가 조심스레 내놓은 딸기가 차려졌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번 달 월급 타서 샀다. 미영아, 내가 좋아하는 내복도 하나 샀어. 시장에서 제일 질 좋은 거라더라. 아빠가 내민 투박한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분홍색 내복 한 벌과 진아를 위한 작은 머리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갈라진 남편의 손등을 가만히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손, 이제 내 손이랑 똑같아졌네. 그 말에 아빠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당신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땀 흘려번 돈으로 가족들 밥 먹이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 줄 너무 늦게 알았어. 미안하다 정말. 진아는 말없이 딸기를 씻어 아빠의 앞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한때는 증오의 대상이었고 무너뜨려야 할 적이었던 아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화려한 사기꾼 이철수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진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잔인한 복수국의 진짜 결말은 아빠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으므려. 아빠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 다시 일어서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식탁 위로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빌딩보다
단단한 희망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